자, 이럴 경우 이민비자 발급까지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정보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만석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정보는 미국 가족 초청 중에서 직계가족에 대한 초청 시 첫 단계인 청원서, 피티션이죠. 피티션을 미국 이민국이 아니라 주한미국 대사관에 접수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2019년 9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케이스는 주한미국 대사관 내에 미국 이민국 서울 사무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민국 서울 사무소에 피티션 서류를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기간이 한 3, 4개월 정도면은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그 해외 이민국 사무소 그 폐쇄 행정명령으로 그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피티션은 미국 내 이민국 주소로 우편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했고, 이럴 경우 그 직계가족이 이민비자를 발급받기까지는 약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피티션은 미국 본토 이민국에 접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초청자가 한국에 체류 중이고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7가지 예외적인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피티션 접수를 미국 이민국이 아니라 주한미국 대사관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 이민비자 발급까지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정보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7가지 예외적인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밀리터리 이머전시입니다. 평택이나 오산 등과 같이 한국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초청자 미군이 갑작스럽게 다른 나라로 발령받는 이런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메디컬 이머전시 상황으로 초청자 또는 이민비자를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이 긴급한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놓인 경우인데, 예를 들어 초청자 또는 이민비자를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이 임신 중이고 미국행이 연기될 경우 산모와 태아에게 아주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초청자 또는 이민비자를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이 신변의 안전에 위험을 느끼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구체적인 위험을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입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민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곧 21세가 되는 경우인데, 이민비자 발급을 기다리는 동안 그 21세를 넘길 경우에 이민비자 발급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초청자가 최근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영주권자인 초청자가 가족을 위한 이민비자 청원서를 접수를 하고 나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 이민비자 청원서를 다시 접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자녀를 입양하고 급하게 미국으로 가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초청자가 입양한 자녀와 실제적으로 2년 이상 함께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되기에 이 점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으로 갑자기 직장을 옮기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좀 흔하게 많이 발생을 하겠죠. 이럴 경우 미국 이민국이 아니라 주한미국 대사관에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7가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 주한미국 대사관에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예외 상황에 대한 상세한 사유와 증명서류를 먼저 대사관에 이메일을 통해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그 대사관을 통하여 접수가 가능한 케이스로 승인을 받으신다면 피티션 서류를 준비한 후 비자 정보 서비스를 통하여 예약을 한 다음 대사관을 방문하여 피티션 서류를 접수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승인되지 않을 경우 초청자는 피티션 청원서를 이민국 락박스를 통하여서 접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가족 초청 피티션 서류를 이민국이 아닌 주한미국 대사관에 접수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만석 미국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